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거운 행복에 관한 이런 힐링 타임을 갖게 될 강사 전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오후라 피곤하고 나른하실 텐데 제가 1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강의 주제는요.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네, 이 음악이 참 들어보면 가사도 참 좋고 돈 걱정하지 마. 뭐 지금 어떤 인생의 걱정 다 고민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노래도 있는데 좀 힘이 드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 이런 음악 한 곡을 들으시면서 좀 힐링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시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좀 부동산 개통을 한 12년 정도 있어서 뭐 신문 같은 데 칼럼에도 게재를 많이 했고 잡지에 소개도 많이 돼서 이렇게 성공한 여성으로서 여러분들께 많은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업무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강의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맨 뒤에 참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신데 되게 힘드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어제 남자친구랑 싸우셨나요? 네. 저를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동생 같아서 제 여동생 같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 아가씨가 우울하게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남자친구와의 그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좀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너무 피곤하시면 누워 계셔도 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 풀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나 행복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우울하게 살다 이런 뭐 인생 비관론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두 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신데 이 앞에 계신 분 너무 우울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를 하시다 보면 나는 너무 즐거운데 내 옆에 있는 친구, 동료는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건 공통된 의견이실 텐데 누구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난 정말 내 삶이 너무 행복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너무 즐거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손 번쩍.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흔 들어주세요. 삶이 너무 즐거우죠? 너무 네. 즐거워요. 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분들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아우라가 있는데 이쁘시기 때문에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삶이 즐거우시기 때문에 예뻐지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두 아름다운 여성분의 이런 미모와 이 아우라가 부러우시다면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면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슴도 커져요. 언니 가슴 커져요? 나 가슴이 안 커져서 이렇게 해피 바이러스를 풍기는 분들을 보면 함께 있고 싶고 자꾸 말을 시키고 싶어지는데요. 사실 제 예정에 없던 질문을 또 던지고 싶어지네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아름다운 숙녀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행복하신가요? 지금 네. 지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진 말이십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는 등산가의 말처럼 그냥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한다는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옆에 계신 또 아리따운 여성분께 왜 행복하신가요? 아이가 점점 크는 걸 보니까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다라고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속을 새겨? 말 진짜 안 들어. 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편에는 우리 아이가 있어서 행복해요. 세상에 속 안 썩이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라는 존재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 해맑은 미소
저 미소 속에서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의 조건, 그런 결과와도 좀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중생들이 뭐라고 했나요?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 둘, 셋. 화목한 가정. 참 유익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얘네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하나, 둘, 셋. 어떠십니까? 참 졸업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돈돈돈 하는 이 세태. 비상식의 사회. 국민 여러분 행복들 하십니까?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고려대학교 대자보로 시작된 안녕하십니까 열풍이 우리나라를 휩쓸었는데요. 이 대자보의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사회에 소외된 많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안녕하지 못했다는 고려대학교 학생의 의식 있는 발언으로 시작된 이 안녕하십니까 열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2013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3년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뭔지 맞추시는 분께 제가 깜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이었는지, 만약에 이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라면 내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이야, 네. 좋은 말씀이시죠? 네, 정말 듣고 싶은 말이죠. 네, 아쉽게도 1위는 못했습니다. 자,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가 있어 행복. 이렇게 유머스럽게 또 리바이벌을 해주시면 사랑의 2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여러와 같은 호응 참여 감사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다 잘 될 거야. 이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쵸. 알고 계셨죠? 일부러 또, 예, 이렇게. 웃기려고. 이게 1위였대요. 그만큼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다는 거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다 잘 될 거야. Don't worry, be happy. 이게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2위는 I love you.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부터 남편분에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해, I love you를 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행복해지는 팁을 하나 드리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항상 카톡으로 사랑해를 남발했는데 어느 날인가 밤에 또 사랑해를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의 새로운 기능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음성 녹음 전송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연애를 해보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너무 이거를, 예, 그냥 제 예능으로 사랑해, 잘자,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사랑해 라고 해서 음성으로 해서 보내줬더니 완전 감동을 하더라고요. 난 마지막에 이럴 줄. 네. 다음번에 활용하려고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니까. 다음번에 해서 아까 놨는데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해라는 해피 바이러스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곧 생기실 겁니다. 네. 따뜻해요 항상.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쵸? 네. 자, 좋은 차를 가지면 원빈 집이거든요. 네. 좋은 집을 가진다면, 이런 집에서 원빈하고 같이 살면 안 행복할 수가 없겠죠? 살아나셨네요? 네. 남자친구는 잊으신 건가요? 네. 이제 입김을 지성이 저기서 같이 살자고 하는 그렇죠. 원빈과 지성과 좋은 집을 가진다면, 같이 산다면 행복할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합격한다면, 검사 임용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부자가 된다면 돈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한다면, 외모가 바뀐다면 행복할까요? 이승준이다. 아니야. 개그맨인데요.
것 같거든요. 완전 비슷해. 저 비포 애프터. 떡도 했어요. 네. 깍두기 자, 과연 이분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돈이었습니다. 가수 왁스의 노래도 있죠? 머니라는 돈. 뭐라고 하죠? 요즘 세상은 돈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요. 20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에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소득이 높아졌을 때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점점점 행복지수가 높아지다가 600만원, 즉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외국의 대학교 교수가 어떤 말을 하냐면 필수적인 생존에 필요한 생계비, 필수적인 생계비에 들어가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될 만큼의 자금이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과 전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자, 복권 당첨을 했어요. 행복할까요? 너무 아리따운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여자분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온몸에 녹아내리고 장애인이 되셔서 이 여자분을 보고 사람들이 열의 압은 뭐라고 하냐면 괴물이다 라고 놀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러고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러고 어떻게 살 수 있지? 나라면 못 살아.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이렇게 큰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과 과연 누가 행복하냐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답은 쾌락 적응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 복권에 당첨되는 좋은 경험 또는 장애인이 되는 암 같은 불치병에 걸리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평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그 행복이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며칠, 길어야 한두 달이라는 거죠. 또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다고 해도 불행한 것을 며칠, 길어야 한두 달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일반인들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정말 뭐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좋은 집에 산다든지 이런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반면 불치병에 걸리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거나 너무너무 큰 아픔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약이라는 명언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행복의 조건은 어떠한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승자는 행복할까? 정상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 봉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그럼 승자는 뭐냐? 엄마 아빠들 세계에서 승자는 스카이, 하늘에 오르는 것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죠.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갔다고 승자가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 또는 사자 직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스카이를 가고 서울대, 연고대에 졸업해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입사하고 사자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불과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1%가 정상으로 인정받고 1%가 승자로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9%가 루저로 인정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그 학생들이 중학생까지만 해도 화목한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었던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 입시 전쟁에 뛰어들면서 행복의 기준이 돈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관련 동영상을 간단히 한 1분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1%의 승자가 되신 분, 유명한 대학에 나와서 치과 의료 개업하신 우리나라 상위 1% 그 선호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행복하신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한 거기 오래 개업하신 선배님들을 봐도 그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좀 불안하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병원은 추가로 일주일에 2번 야간 진료를 한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 인사이다. 입시 경쟁에서 이긴 의사이며 병원의 원장이지만 그는 하루 30명 이상 환자를 보고 목이 쉰 상태에서도 매일 밤 병원의 경영 상태까지 챙긴다. 지금 더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무실지도 모른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더 자그마한 치과에 있었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는 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커지고 매출도 많아졌고 주변에서 봤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은 됐는데 내가 과연 그로 인해서 행복하냐, 무조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경쟁을 통해서 치과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세무사 회계사가 됐지만 그분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불어가는 부, 더 넓은 병원, 더 넓은 재산, 더 큰 부를 이루면 이룰수록 이분들의 스트레스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승자는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누가 행복할 것인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천연, 하늘이 준 형벌이죠.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헬렌 켈러 같은 그런 장애인을 모태로 한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입니다. 과연 누가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식이지만 헬렌 켈러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없었다. 나는 항상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상을 정복한 나폴레옹은 내가 정말 행복했던 날은 단 3일이 되지 않았었대요. 행복했던 날이 일주일도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두 가지 있습니다. 뭐뭘 하면 좋을 텐데, 좋은 집에 살면 좋을 텐데, 멋진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시험에 합격하면 좋을 텐데 라는 뭐뭐 하면 이라는 희망,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말이 뭐뭐 하면 좋겠어 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행복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나는 정말 키가 커서 다행이야. 나는 성격이 좋아서 다행이야. 우리 애가 속을 안 썩여서 다행이야. 우리 남편이 성실해서 다행이야. 뭐뭐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행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1년도 행복하고 10년, 80년 매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자, 여러분들 웃으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난 이후에 제가 메모지를 하나씩 남겨드렸는데요. 내가 뭐뭐라서 다행이다. 내가 키가 커서 다행이다. 좋은 직장에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뭐뭐라서 다행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좀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3개 정도 적는데 그것이 사실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시면 여러분 행복지수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강의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행복한지 뭐뭐라서 다행이다 라는 것을 한 5가지씩 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전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